네, 안녕하십니까. 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 우리 이제 이름이 정해졌죠? 네,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저번 촬영 때까지는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을 부젤맛으로 또 정해봤습니다. 그거를 아이디어를 선물한 사람은 이제 네. 찬영 씨인데 네. 연유를 좀 어떻게 설명을? 그거 이제 여기서도 그 월간 결산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네. 그 영화가 좋다라는 KBS 프로그램에서 그 문상훈이랑 유병재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 속의 코너였는데 네. 그 추억의 부스럭이라고 네.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좀 문학적 해설들을 이렇게 해주는 성우랑 같이 그 말들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부스러기 어감이 좋아서 그 부스럭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살렸으면 좋겠다. 맞아. 그런 회의 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부스러기가 이 메인에서 좀 파생되는 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는 얘기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잡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뭔가 부스러기를 먹는 듯한 느낌? 근데 또 약간 과자나 빵 같은 거 먹을 때 부스러기 제일 나오면 맛있죠. 못 참잖아요, 부스러기. 맞아. 아니 최근에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코미디 유튜브에서 갑자기 이렇게 여기 치토스 자국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러니까 여기 당근에 팔았다고. 그 사람들이 막 이걸 먹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스럭이나 이런 것들 그죠. 소스가 좀 맛있으니까. 그럼 뭐 부스러기들이 제일 맛있으니까 나름 선전 잘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라는 코너를 제목으로 붙여봤고 줄여서 부젤맛. 앞으로 또 월간 결산과 함께 주기적으로도 업로드할 예정이고 저희는 항상 이렇게 뭔가 특정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 부젤맛 1회에는 죽은 신의 승균이 형의 인생 영화였던 죽은 시인의 사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고 이번에는 아이디어 회의 때 책을 한번 해보자라는 좋아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호스트를 맡았는데 책을 이번에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하루키 형의 하루키상. 루키 형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을 이번 주제로 좀 잡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저는 하루키 책을 많이 읽어보진 못했는데 에세이는 2개밖에 딱 안 읽어봤거든요. 그 달리기 할 때 드는 생각 그거랑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읽었습니다. 근데 달리기는 제가 2번을 읽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거 되게 좋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너무 좋았는데 한 번밖에 안 읽어본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또 진로에 대한 고민도 좀 많았고 해서 또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어디였지? 이것도 모티비였던 것 같아. 그때 문상훈님이 모티비에 나와서 또 문상훈이야. 이 책을 추천해 줬구나. 그때 추천이라기보다 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 막 꼭 그런 소설가가 아니더라도 뭐 많은 프리랜서들한테 용기를 주는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용기 얻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리고 책상에서 좀 오랜만에 한번 더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선정을 해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총평 같은 거를 총평을 좀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각자 일단 좀 한 줄 평 정도 한 줄 평. 한 줄 평까지는 아니더라도 당황스럽네 갑자기. 그 한 줄 평은 맨 마지막에 하고 오케이. 읽으면서 우리 한 줄 평 저번에 했었으니까. 맞아 저번에 했었어. 마지막에. 한 줄 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총평으로 좀 가볍게 뭐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저부터 할게요. 오케이. 전 총평이 방금 말한 거랑 거의 일치합니다. 꼭 소설가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읽어보기 좋은 책이다. 근데 특히 소설가라는 직업이 어쨌든 창작을 하는 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창작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소설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냥 제 머릿속에서 치환을 해서 들었어요. 그냥 내 직업과 관련된 뭐 나는 그림을 뭐 그리는 사람이니까 뭐 그림 그릴 때라고 이렇게 그냥 혼자 바꿔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도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창작과 관련된 분들이 읽어보면 되게 꿀팁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특별히 이런 마인드셋 혹은 멘탈 관리법, 정신 그리고 또 육체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체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많은 팁을 얻어갈 수 있는 정말 좀 좋은 책이다. 이렇게 좀 총평을 좀 내려봤습니다.
두 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총평을 내리자면 힐만의 이루타 같은 책이다. 왜냐면 이 사람이 오. 그 야쿠르트 개막전 갔다가 맞아요. 맞아. 이루타 치는 걸 용병이 이루타 치는 걸 보고 나 소설 쓸 수 있겠는데? 문득 문득 그런 네. 생각이 들었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에피퍼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에피퍼니의 개념이 너무 뭐랄까 신선하기도 하고 내가 약간 평소에 저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약간 글로 정리된 걸 보는 느낌이었어요. 나도 약간 그런 모먼트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런 갑자기 맥락 없는 맥락 거에서 없이 오는 뭔가 도전이 확 되고 그냥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것도 뭔가 다는 못 읽었거든요. 반 조금 넘게 읽었는데 읽고 나서 약간 용기가 좀 생기는 그런 그래서 나도 좀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그래서 힐만의 이루타 같은 책이다. 힐만의 이루타 같은 라는 책. 생각이 들었고 네 에피퍼니라는 개념 좀 신기했고 네, 그랬어요. 찬영 씨는요? 저는 재밌게 읽었고 이게 저는 약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인드셋이나 멘탈 관리 이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도 우연이랑 오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에세이인데 자기 개발 느낌이 든다. 저는 약간 그렇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뭐 각자 생각하는 게 뭔가 다르겠지만 뭐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게 오히려 뭔가 자극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좀 더 괜찮은 혹은 내가 사회 속에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기개발적 에세이다. 자기개발적 에세이다. 이렇게 포장을 좀 해볼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왜 그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자녀 교육할 때 괜찮은 책이겠다. 맞는 것 같아요. 극찬이다 극찬. 왜냐면 자녀 교육할 때 필요한 게 저는 만약에 너가 책을 읽어라라고 얘기하면 어렸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책이란 것 자체가 아무리 읽어도 지속성이 안 되면 지금 흥미를 잃잖아요. 지금 우리도 흥미를 깨달았으니까 책을 읽는 거지만 그렇지.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 음악, 산책,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그 책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찾아가는 건데 자녀 교육할 때 스스로 그렇게 찾아갈 수 있게끔 하면 너무 좋겠다. 이 책을 보면서 좀 느꼈어요. 저는 그걸. 그렇습니다. 저는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한 두 가지 정도를 하자면 첫 번째는 그 문장이 있어요. 여기 적어놨는데 나는 소설을 쓴다는 행위 자체를 좋아합니다. 맞아. 네, 이 대목이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이거를 말하는 게 결과에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해석을 그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아웃풋에 대한 걱정이라던가 혹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좋으니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을 하면서 저도 용기도 많이 얻고 공감도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저번 전시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막바지가 되니까 이게 약간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런 공개 석상에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는 입장이 되니까 처음부터 1년 동안 막 뭐 나 전시한다 이러쿵 저러쿵 많이 떠들었는데 이제 막상 진짜 평가대에 오를 시기가 되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해 주면 어떡하지? 뭐 그림이 뭐 당연히 안 팔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 겸손하지 못했던 거죠. 머릿속으로는 뭔가 되게 잘 될 것이라고 혼자 착각을 하면서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다가 다시 드는 생각이 근데 내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지? 난 그냥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좋아서 이거를 시작한 건데 하면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멘탈을 그렇게 다시 찾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하루키가 말하는 거에 써 있으니까 너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랑 이어지는 게
그런 기분 좋은 게 뭐가 나빠? 라는 그게 있어요. 그런 말을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떤 대목이냐면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그저 기분 좋은 것을 한 것일 뿐이다. 이게 뭐 내가 재능이 출중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떤 결과를 이렇게 꼭 받아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난 기분 좋은 거 한 거다. 그래서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또 자기 방어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마인드셋이 멘탈을 갉아먹는 그런 위기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그걸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는데 막 나도 좋은 구절들을 막 써놨는데 좋은 구절을 쓰다가도 약간 저는 삐뚤어지게 보는 그게 있거든요. 시선이 약간 기질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재즈 클럽에 도전했던 것도 난 그 기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뒤 안 보는 거. 그냥 결혼을 먼저 한 것도 그렇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빚 내가면서 재즈 클럽을 하는 것도 기질에 맞으니까 그걸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질이기 때문에 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읽으면서 뭐 적용될 건 적용하고 나랑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좋았던 게 뭐냐면 아까 그 비슷한 얘기예요. 그 7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된 작가에게는 문학상 따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겠지요. 그 하나는 자신이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실감이고 또 하나는 그 의미를 정당하게 평가해준 독자가 그 수에 많고 적음은 제쳐두고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실감입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나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난 칸킨 박사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우연히한테 뭐라 했냐면 야 구젤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던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항상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진짜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나름 부젤맛이 새로운 코너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내가 기대감이 있고 바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보면서 뭔가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고 그치? 우리의 목적대로 그냥 하다 보면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겠지만 맞지? 그냥 킵 고잉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너무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저는 막 적어놨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106페이지에 보면 이래요. 이것도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하자면 매우 단순한 얘기지만 그것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은 즐거운가라는 것이 한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당신이 뭔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에 몰두하고 있는데 만일 거기서 자연 발생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을 찾아낼 수 없다면 그걸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나 조화롭지 못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연결하면서 109페이지 이래요. 다양한 표현 작업의 근간에는 늘 풍성하고 자발적인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글이. 맞아. 그러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누군가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현실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어느새 좀 지쳐가면서 그쵸.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약간 깨달음? 저는 들으면서 일단은 첫 번째로 놀란 거는 저랑 밑줄친 구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것을 당신 즐거운가 그 대목과 중간이 좀 그게 있어요. 그 텀이. 그 다음에 저도 바로 다음 밑줄이 다양한 표현 작업의 근간에는 이 대목이에요. 재밌네요. 그래서 요거가 좀 놀랐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호스트를 일단 맡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하다가 각자에게 질문 하나씩을 던져주자 좋아요. 했던 질문이 찬영이의 그 방금 말이었어요. 과연 나는 어떤 걸 하고 있을 때 행위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을까? 결과와 상관없이? 그렇다면 나는 어떤 거고 이 사람들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있을까? 라는 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찬영이가 말해서 자연스럽게 저 또 다른 대답이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칸킨박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인 그룹이고 우리가 수익성을 바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값이 바람이 생기는 건데 어느 기업이나 회사이나 이 구조 속에서 혹은 어떤 구조 안에 내가 들어있다면 이 결과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설가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프리랜서. 내가 좋은 거,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는 특징이 있고
거기 내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프리랜서들한테 해주기 좋은 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공감이 됐던 게 결과를 내야 되는 구조 속에서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구조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값을 가져요. 그렇지. 야, 뭐 이 정도 무조건 성과가 있고 성과가 있어야 되고 뭐 그걸 성과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좀 기독교적 표현으로는 열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조금 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구조 속에서는 가능하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구조 속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도 어려울 수 있겠다. 저도 삐뚤 포인트 하나는 이 삐뚤 사람 포인트. 계속 야,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건 야, 니네도 할 수 있다니까. 야, 나의 첫 작품 봐, 나 그거 진짜 별로였어 이러는데 과연 별로일까 그 책이?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재능이 없었을까? 나는 완전 무라카미 하루키는 전 세계가 아는 영국에도 하루키 그게 따로 맞아 있더라고요 맞아 섹션이. 예, 맞아 맞아. 얘가 영어를 또 일본어로 잘해요. 번역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난 이 사람 되게 잘할 것 같거든. 글 쓴 것만 그러니까 봐도.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다.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니네도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약간 약간 뭐 무책임하지 않을까. 성공 포르노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좋았던 건 이 사람 자체가 눈치를 잘 안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이 사람이 일본에서 그걸로 조롱당한다 했잖아요. 그 문학상 처음에 떨어진 거 가지고 나 그거 저도 신경 안 쓴다. 그 파트 한 파트를 할애를 하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뭔가 이 사람의 건조?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앞으로 펴봤는데 진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안 보고. 근데 난 생각보다 되게 소심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 맞아. 그나 글 보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괄호치고 막 맞아, 계속 맞아. 뭘 얘기하잖아. 그건 나 약간 일본인의 특징인가? 아 진짜? 나는 나는 약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난 사람 자체가 이게 막 이렇게 막 깡 따고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근데 그 부분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 파트가 저도 참 맞아. 그리고 아까 찬영이가 말해준 너무 공감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변론이 될 수 있는 게 그런 성과를 기대하는 사회고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거는 너무나도 인정이고 너무 공감이 되는데 나는 그 상황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방향을 살짝씩은 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정해진 그 목표치 안에서 내가 그래도 흥미가 가는 쪽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목적지는 바꾸지 못하더라도 움직이는 방법을 좀 기분 좋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성과가 더 잘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물론 그 프리랜서라는 직업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한쪽 측면으로는 거기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또 반대로 그냥 항상 일정한 성과를 요구하는 직업인 사람들이 보더라도 괜찮은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뭐 프리랜서라고 해서 성과가 뭐 항상 없는 건 아니니까 목표라는 거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죠. 이제 변론에 대한 또 변론인데 반박인데 이게 프리랜서는 합의가 필요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단체로서의 합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나오고 내가 어느 정도 정성을 들였지만 안 나오는 결과값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첫 작품처럼 별로 못 썼다고 생각했는데 잘 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어느 회사에 속하면 내가 뭔가 방향성을 틀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합의가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 점에서는 결과도 결국에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조금씩의 그 노력들이 모여서 결과를 만들어지는데 내가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요구하는 그 방향성대로 조금씩 소스들을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런데 공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솔직히 끝도 없고 그냥 여기서 좋은 것들이 분명 있고 내가 취할 것들을 취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이게 그래서 회사원들한테 하는 것보단 인간 자체로서의 방향성, 맞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취미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은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업 외적으로 그런 남는 시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측면에서는 자녀 교육도 되게 좋아요. 되게
한번 곱씹어볼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좋았어요. 그런 육체를 항상 언급하는 체력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그 파트가 있는데 또 하루키가 러너잖아요. 맞아요. 그런 운동 진짜 달리기라는 좋아하죠. 책도 썼고, 근데 진짜 그게 지금 이제 되니까 살면서 느껴지는 것 같아. 체력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체력이 없으면 진짜 뭘 해도 안 되겠다. 체력이 정말 우리 삶에서 참 이렇게 소중히 다뤄야 하는 측면인데 내가 잘 못하고 있었구나. 열심히 잠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그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네. 체력도 잠에서 온다. 네. 잠 진짜 중요하죠. 네, 잠도 잘 자고. 아니 이거 하루키 책 보면서 또 음. 제가 느꼈던 건 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커피 사장님이 완전 커피에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스팅 다 하고 그다음에 뭐 브루잉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원두도 다 팔아요. 이렇게 하는 정도로 에스프레소 음료도 되게 많고 그걸 하면서 보면서 느꼈던 건 무라카미 하루키의 재즈 클럽에 있던 그 첫 시작하면서 사장하면서 글 썼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도 무라카미 하루키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치.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이제 재즈 클럽 운영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음악도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사장님 보면 막 로스팅 막 11시까지 밤. 근데 아침에 10시 출근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버티고 하시는 게 결국에는 그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 그게 같아요. 재밌나 보다.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을 찾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은 사람들은 너무 복을 받은 거고. 맞아. 사실 그걸 찾은 사람보다 못 찾아서 그냥 아까 얘기한 뭐 그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향한 뭐 독자층 그 사람들도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난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도 안정적으로 살아가도 그냥 괜찮은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뭔가를 열정적으로 하고 찾아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지만 요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는 비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도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은 깡따구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어떤 열정을 좀 느끼고 벽들을 많이 넘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 들으면서 클롭이 생각났어요. 클럽. 클롭이 그 리버풀 그만둡니다 하는 인터뷰에서 뭘 하냐면 나 이제 즐겁지가 않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 이제 에너지가 떨어졌다. 근데 그 사람은 그 9년 동안 감독하는 게 즐거웠던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즐거움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맞아. 그러니까 소설 쓰는 것도 자기 그냥 행복하다 보잖아요. 맞아. 글 쓰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에디슨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99%의 노력과 1%의 그 뭐 재능이라고 그랬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근데 그 알쓸신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99%의 노력도 물론 중요한데 노력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1%의 재능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톨스토이인가? 이건 톨스토이야. 톨스토이인가? 책을 쓸 때 그 영감이라는 거, 뮤즈라는 건 그 택배처럼 선물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똑같은 패턴의 그 책을 쓰더라도 거기에 항상 앉아 있었대요. 그냥 앉아 있을 때. 그냥 뭐 하다 보면 뮤즈가 오는 거야. 탁 하고. 아까 뭐였죠? 그 에피퍼니처럼 그냥 딱 오는 거야.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약간 자유롭잖아요. 자기 쓰고 싶을 때 쓰고 아니면 안 쓰고 여러 가지로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찾는 약간 패턴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이라 해야 되냐? 약간 그랬었어. 그것도 웃겼어. 에세이 쓸 때랑 소설 쓸 때랑 네. 다른데 그 내 안에 있는 창고의 어떤 재료들을 맞아. 에세이 쓸 때 다 안 쓰고 아껴둔다. 그리고 소설 쓸 때 저거 한다. 그런 참 뭐랄까 직관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소설가나 작가들이 참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난 그 또 재밌는 사람이 그 누구죠? 김영하 작가님인가? 김영하 작가. 그분도 아는 게 엄청 많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쓰려면은 뭘 알고 있는 거를 꺼내야 되니까 다양한 것들에서 좀 많이 이렇게 인풋을 많이 얻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소설가들 이런 세계관을 창조하는 것 자체가 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자그마한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와 이 인물의 그 감정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그러면서 느꼈던 거 그 톨스토이 소설을 보면서 그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세계관이 진짜 엄청나죠. 말도 안 되게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했지라는 그 정도로 미친 거예요. 세계관이. 그 막 인칭도 계속 바뀌지 않나? 인칭 그러니까 뭐 그쵸? 막 개한테도 들어갔다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쏘리. 개가 안 나와. 아 쏘리. 아무튼 그런 세계관 자체 너무 큰데 이거를 어떻게 잘 하나의 이야기로 응축을 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설가가 참 대단하다. 또 하루키 책 읽으면서 그런 창고 이야기 했을 때도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막 뭐 생각나면은 막 메모장에다가 막 적어놓고 근데 저랑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머리에 넣는다고. 네, 근데 좀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꿀팁을 많이 얻었다. 근데 드는 생각은 참 강루키 아닌가요? 강루키? 예? 아무튼 네. 저도 뭐 꿀팁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체력적으로 근데 보니까 블로그를 꾸준히 쓰시던데. 꾸준히는 모르겠어요. 그 달에 한 2번은 쓰던데. 최근에는 좀 썼던 것 같은데 글 쓰는 것도 그래서 저 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뭘 좋아할까 행위 자체에서 근데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뭐 사진 찍는 거 이렇게 친구들이랑 유튜브 하는 거 다 좋아하는데 옷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원탑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거 또 뭐 디자인 하는 거를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하루키가 말했던 좋아해야 한다.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 그치. 자체를 좋아해야 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그걸 찾았다는 게 참 복되네요. 그러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참 복된 사람인다라는 것도 방금 좀 깨달았어. 나는 뭔가 이런 사람이 물론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적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제가 특별한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취미생활 남들 다 똑같이 하는 거.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감사한 거구나. 평생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꿀팁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좋은 책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부스러기가 참 맛있습니다. 저는 이 부스러기가 제일 참 좋아요.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기 나누고. 책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한 줄평. 한 줄평? 줄평? 한 줄평? 한 줄평. 별점부터 별점. 별점. 별점 하면서 한 줄평 하면 되지. 그럼 호스트부터 먼저 해주세요. 호스트부터요? 호스트가 상당히 막중한. 그럼요. 네. 그럼요. 잠시만요. 시간을 조금 주세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편집하면 되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편집하면 되니까. 아니야, 저희 편집 없이 갑니다. 오케이. 한 줄평이야? 그때 우리 아까 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뭔 얘기했지? 우리 저번 그 죽은 신의 사회 할 때 한 줄평 기억나세요? 난 기억도 안 나. 범죄도시 4보다.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한 줄평밖에 기억이 안 나. 하면 되지. 뭐 달리기보다 낫다 이런 거? 저 지금 까믹책 찾고 있어요. 지금. 시지프 신화보다 낫다. 명징하게 집중하는. 명지. 저는 뭔가 자꾸 명언을 날려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 전혀. 그냥 저는 그러면 하겠습니다. 아니야. 왜? 재밌다. 벌써 재밌어. 아니 안 웃겨. 뭐지? 저 단어 생각한 게 있었는데 까먹어가지고 형부터 어떻게? 여기가 좀 지금 그치? 생각난 거 같아. 여기가 잘하니까 마지막에 하자 그러면. 승균이 형 부담 주기. 그러니까 어떻겠는데? 우현 씨 생각난 거 같은데. 저는 네. 그 서울대 그게 생각났어요. 진리가 나를 아니야, 서울대가 아닌가? 그거 있잖아. 뭐 누군가 서울의 미래를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관악을 보게 하라 이런 것처럼 뭔가 창작에 막혔을 때 고개를 들어서 직업으로 해서 소설가를 봐라. 별점 몇 개? 별점은 저는 한 4개 정도. 4개. 정말 좋았던 책이다. 승균이 형. 4개. 저도 4개. 4개. 4개고. 저는 인생이라는 선물.
아 에바야 에바야. 왜요? 왜요? 인생은 선물이다. 인생이라는 이- 선물. 인- 부재 인생이라는 없어요 선물? 부재?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인생이라는 선물. 아 이렇게 부담 없이 가야 되는데 오케이, 내가 오케이. 너무 부담을. 예. 찬영 씨는요? 좀 긴데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길수록 좋아요.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 좋아하는 거.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오 그렇죠. 좋은데요? 네. 네. 별점은 몇 개? 별점 4.5. 4.5. 진짜 재밌게 봤나 보다. 재밌었어 진짜. 좋았어. 그렇습니다. 네 저희 뭐 요 정도로. 네, 그럼 다음 부스러기 이 소재가 궁금하네요. 아 그렇네요. 저희가 아직 저희도 모릅니다. 네. 어떻게? 저희도 회의를 해봐야 이제 돼. 호스트가 찬영 씨인데 네, 이제 세 번째 호스트가 찬영 씨가 기대됩니다. 어떤 주제를 또 가지고 있지? 저희가 지금까지 영화랑 책을 했는데 음. 뭐 많죠. 뭐 전시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든 네. 음악도 될 수 있고. 좋아요. 그죠? 음악도 될 수 있고 참 어떤 부스러기가 또 떨어질지 네. 다음번에는 저희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물론 월간 결산보다 많이 안 봐주시긴 하지만 오 부스러기 분량 왜 이렇게 적냐 이러시는 분들도 댓글 있어. 봤어요, 댓글 봤어요. 부스러기 좀 길게 올려달라. 그 여기 강동구청 쪽에 사시는 분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실명 언급을 할 수는 네네네. 없지만 주변에 애청자 한 분께서 부스러기 분량도 월간 결산처럼 늘려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오늘 꽤 길게 꽤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꽤 길게 했으니까 다음 부스러기는 더 길게.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